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최신 기출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엑셀 2022년 3월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자 환경에서는요,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감독쌤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수험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는데 오늘 날짜를 가정해서 제가 8자리 숫자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요 수험 번호를 복사를 하시면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수월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 맞느냐? 예. 확인. 자, 컴퓨터 화면이 비활성화 되어지고요. 감독 선생님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수험자 PC 조작할 수 없다. 이 타임은 문제지를 배포하는 타임입니다. 문제지는 종이 A4 용지 2장 크기, 네, 양면 복사된 1장짜리 종이 배포되었습니다.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파워포인트 보시는 분 손드세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봅니다. 문제들 배포 다 되고 난 다음에 감독쌤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주고,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키세요. 네, 엑셀 2016 더블클릭해서 실행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면, 자, 문제지 배포되어진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 부분은 모든 과목이 공통이에요. 공통적으로 답안 파일은 반드시 답안 폴더인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에 저장을 하라. 그리고 파일명은 수험번호 -1으로 저장하라.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저장, 답안 전송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감독선생님이 답안 파일 저장하고 전송 한번 하라 라고 요구를 해요. 자, 쉬운 방법 설명드립니다. 엑셀에서 다리노 저장 대화상자 실행키는 단축키는 기능키 중에 숫자가 제일 큰 값 F12번 기능키입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일 점수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세요 기원하는 측면에서 F12번 기능키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노 저장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고요. 저장 위치는 내 PC의 문서, 내 PC의 문서 그리고 ITQ 폴더 더블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 수험번호 -1으로 복사했던 수험번호를 붙여넣기 해버리면 오타 안나고 입력할 수 있고,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입력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누릅니다. 저장 버튼 클릭. 자, 위에 저장된 파일 이름 확인되어지고요. 다음으로요, 답안 작성 그 요령에 보면 과목별로 답안 작성 요령이 틀린데, 엑셀에서는 두 가지, 모든 작업의 A열너비는 1로 하라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자, 요거 공식적으로 풀이를 해드릴게요. 엑셀 2016은 시트가 1개만 추가되어지니까 요 동그라미 플러스 시트 추가 단추를 2번 눌러요. 1번 그리고 2번. 시트가 3개가 되면 첫 번째 시트 선택하고요. 첫 번째 시트 선택한 상태에서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눌러요. Shift 키를 누르고 시트 3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3개 시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이 되어져요. 한꺼번에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A열너비 1, A열에 마우스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너비를 클릭. 열너비 대화상자 실행되면 기본값 8.38을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그러면 3개의 시트가 모두 A열너비 1로 조정이 됐어요. 문제지에는 1, 2, 3, 4, 4개였는데요. 네 번째 시트는 차트 시트로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사입을 할 거예요. 모든 시트의 A열너비는 1로 조건 충족됐고,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기 전에 문제지의 1작업의 세부 조건 첫 번째를 보게 되면 1작업의 표서 작성 및 값 계산 부분에 조건 동그라미 첫 번째 보면 글꼴에 대한 수정을 요구를 해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에 11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같이 충족을 시켜버릴 거예요. 현재 3개 시트 선택되어 있는데 시트에 포함된 모든 셀을 한꺼번에 선택하겠다. 요 1하고 4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셀이 선택되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해당 글꼴의 종류를 기본 글꼴 맑은 고딕을 굴림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굴림의 크기 기본값은 11이니까 수정 안해도 돼요. 굴림의 11
모든 시트의 글꼴은 굴림의 11 됐고, 마지막으로 요 시트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는데, 모든 셀 선택된 건 아무데나 클릭하면 해제되어지고요. 시트 이름 수정은 시트 1을 더블 클릭 따닥 직접 입력 제1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탭을 더블 클릭 제2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을 더블 클릭 제3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반드시 제1작업을 선택합니다. 반드시 제1작업 선택.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 1작업 시트의 1작업 제1작업의 표서지 각성 및 값계산의 출력 형태를 보고요.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입력하는데, 자, 모양이 요구 조건이 고정이거든요. 왼쪽 상단 제목도요. 오른쪽 상단 결제란.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제14 영역의 내용 입력하는 걸로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B4에서부터 제14 영역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B4에서부터 제2의 14 영역을 블록 지정할게요. 이렇게 연속 범위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열 단위로 입력할게요. B4 B4 셀의 내용 입력은 제품 코드입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 엔터.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vs 대문자 4-101 숫자 키패드에 넘버라키 눌러가지고 숫자 키패드 이용하시는 게 빨라요. 숫자 키패드 오른쪽에도 엔터키 있죠. LG2-002 엔터. SH1-102 엔터. PJ2-002 엔터. LV1-054 엔터. LG3-003 엔터. EP2-006 엔터. VQ4-001 엔터. 그 다음에 여기 그 해상도 HD는 해당 B13셀에 다 입력합니다. 해상도 HD 제품의 소비자가 갈로 1 갈로 닫고 뒤에 평균인가요? 네, 평균 한 칸 띄고 평균 엔터키. 그 다음에 게임 모드 제품 중 최소 무게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C4셀로 셀 포인트가 딱 이동돼요. 여기다가 제품명 뷰 소닉 PJ 엔터. 시네빔 50K 엔터. 샤오미 M 프로 엔터. 프로젝트 매니아 엔터. 레베 타이포 엔터. 시네빔 PH 엔터. 앱손 EAEH 엔터. 벤QW 엔터. 열너비가 좁아서 옆으로 삐쳐 나오니까 열과 열 경계선 CD 경계선을 더블클릭 따닥 해서 열너비 조절해주고, 네, 그 다음에 내용 쭉쭉 입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상도 D4셀 해상도 엔터. FHD 엔터. F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첫 글자 눌렀을 때 위에서 입력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 입력하면 첫 글자 입력하면 자동 입력되거든요. HD 엔터. H 엔터. F 엔터. 4K 엔터. 부가기능 게임 모드 HD TV 수신 엔터. 키스톤 보정 엔터. 내장 스피커 엔터. 네 엔터. 키 엔터. 깨 엔터. 개 엔터. 갈록그림 3, 4 입력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두 줄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두 줄 입력할 때는 Alt 키를 누른 채 엔터 키를 눌러요. Alt를 누른 채 엔터 누르면 줄 바꿈이 됩니다. Alt 키 누르고 엔터. Alt 엔터. 줄 바뀌어지면 갈로 1 갈로 닫고 엔터. 자, 숫자 입력하는데 첨단위 공기호 입력하지 말고 숫자값만 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할게요. 너무 이동했나요? 네, 요정도. 숫자값 679 150 엔터.
숫자 키패드로 입력하는 게 빨라요. 심표는 입력하지 마세요. 심표는 나중에 일괄 처리해 줄게요. 575 990 엔터, 234 970 엔터, 385 900 엔터, 199 000 엔터, 392 800 엔터, 747 990 엔터, 938 890 엔터, 870. 네. 꼭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풀이하다 보면. 혹시 입력이 잘못됐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게 2.5 엔터, 1.0 엔터, 2.3 엔터, 0.3 엔터, 1.0 엔터, 0.7 엔터, 2.7 엔터, 4.2. 0 입력 안 됐어요. 네. 0 입력 안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표시 형식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높은 소비자가 여기 G13셀에다가 내용을 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약간 옮길게요. 두 번째로 높은 소비자가 갈로 원 갈로 닫고 엔터, 제품 코드 엔터, 밝기 두 줄이니까 네, Alt키 누르고 엔터, Alt키 누르고 엔터. 줄바꿈 되면 갈로 안시루멘 갈로 닫고 그냥 엔터. 입력 완료. 3800 엔터, 600 엔터, 220 엔터, 700 엔터, 180 엔터, 550 엔터, 3300 엔터, 3000 엔터. 엔터. H14세는 내용 입력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VS4-101은 데이터 유효성으로 처리할 거예요. 밝기 순위 갈로꾸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I14셀 두 줄이네요. 밝기 Alt키 누르고 엔터. 갈로 열고 안시루멘 갈로 닫고 엔터. 네. 요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네. J4셀은 배송 방법. 배송 방법. 요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좀 줄일게요. 네. 자, 여러분들은 아래쪽에 제가 설명 문구에 문제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카페에 네,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요. 문제지 다운받으셔가지고 인쇄하셔서 네, 해당 내용 입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풀이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4에서부터 J14까지 내용 입력을 완료했으면 자, 조건의 편집이라고 해서 5가지 수정사항. 문제 출력 형태의 그 하단에 보면은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7개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7개 동그라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조금 네, 조정해서 첫 번째 자 테두리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테두리 설정부터 B4에서부터 J14까지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단의 홈 탭에 요 글꼴 그룹에서 글꼴 위에 있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두리 펼침 버튼에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공식처럼 연습하시면 돼요. 꼭 요렇게 나오니까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자, 출력 형태에 보면 첫 번째 하단의 동그라미에 이 정렬의 기준 자체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B4부터 J14 영역에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겨가지고 전체 수평 정렬을 가운데로 할게요. 홈 탭에 맞춤에 수평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하세요. 블록 해제하고 꼭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요 라인하고요, 여기 라인이 굵게 돼 있어요. 꼭 13행 여기 네, 여기 아니라 요 두 개 라인이 꼭 굵게 돼 있어요. 그래서 B5부터 J2의 12까지, B5부터 J12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줍니다. 눌러서 해당 요 두 개 라인 또 굵게 표시를 합니다. 꼭 출력 형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굵게 돼 있어요.
됐고, 그 다음 셀 병합하는 네 군데 있어요. B13에서부터 D13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셀은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같이 선택할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 G13에서 I13 요렇게 네 군데, 꼭 요렇게 네 군데를 요구를 해요. 요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 F13, F14, 그 다음에 요렇게 네 군데 선택한 겁니다. 선택했고요. 위에 홈 탭에 맞춤 그룹의 병합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병합 가운데 맞춤 누르면 요렇게 네 군데가 각각이 셀 병합됐습니다.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 꼭 여기 X의 대각 사전 처리 반드시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해당 F13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 상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쓰는 키는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1번 키를 눌러도 됩니다. 컨트롤하고 숫자 1을 눌러도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는데, 탭 목록 중에 네 번째 테두리 탭 선택하시고 굵기는 선택하지 마시고 우상향 좌상향 요 두 개를 체크하세요. 그래서 X 모양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출력 형태에서는 소비자가와 네, 여기 밝기 부분에 숫자 데이터 입력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 한 칸 떨어져 있어요. 여기 소수점 포함한 것도 오른쪽에 한 칸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1000단위 이상 숫자 값은 쉼표 적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범위 영역 네, F5에서부터요. F5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잡은 다음에 위에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요 쉼표 있어요. 요걸 눌러요. 쉼표를 딱 누르면 1000단위 구분기호가 뚝딱 추가되고 네, 오른쪽 한 칸 떨어지는데 여기 소수점 같은 경우에는 정수값만 표시되니까 무게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쉼표 옆에 있는 요 자릿수 늘림이라고 있어요. 0을 네, 0.00으로 되어 있는 명령 아이콘이 있어요. 요 명령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누르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네, 1.0 뒤에 0 표시 안 되는 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핵 높이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 핵 머리끝 1, 2, 3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르와이 메뉴에 핵 높이를 선택을 합니다. 핵 높이 대화 상자에서요. 네, 입력값을 추천입니다. 추천 25 추천드릴게요. 25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핵 높이 25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까지는 핵 높이를 25를 몇 개? 3개 빼면요 22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되겠는데 여기가 마지막이 두 줄이라서 높이가 22로 하니까 조금 좁다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넓혀주면 요 행과 행 경계선을 드래그 해가지고 크기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너비값은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출력 형태의 열너비 출력 형태를 보고 제품 번호 이렇게 네, 제품 번호 좌우의 공간이 여기 좀 좁으니까 열과 열 경계선 이렇게 걸어가지고 요 공간 네, 제품명은 조금만 더 넓게 그 다음에 해상도 거의 비슷했네요. 부가 기능 거의 됐고 소비자가 약간만 네, 그 다음에 무게 네, 약간만 밝기 또 약간만 밝기 순위 또 약간만 넓게 배송 방법도 약간만 넓게 이렇게 네, 해당 여기 좌우에 네, 공간 감안하셔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높이값 얘를 조금 줄일까요? 행과 경계선 이렇게 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조건 외 편집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서 조건 편집은 조건이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7개 있어요. 7개 중에서 첫 번째 건 끝났어요. 첫 번째 건 첫 번째에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하라 이 부분을 지금 안 했네요. 네, 숫자 회계 오른쪽 F 네, 5에서부터 H 11 영역에 1000단위 구분기호 적용하면서 오른쪽 정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홈 탭에 맞춤 그룹에 여기 수평 정렬 참조해보면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요 오른쪽 정렬 요거를 눌러주세요. 네, F5에서부터 H
12까지 영역 블록 잡아서 오른쪽 맞춤까지 해줬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목 도형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도형의 종류는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을 하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 작업하는 게 오히려 수월합니다. 네. 자, 인기빔 프로젝트 판매 정보, 이걸 좀 줄일까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도형의 종류 중에 사각형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네 번째 거, 양쪽 모서리 달린 사각형. 그 다음에 B1 왼쪽 상단 꼭지점, 여기서부터요. 네, 여기서부터 쭉 끌어가지고 G의 3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G3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G3까지 됐죠? 네. 자, 삽입한 도형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문제 조건에서 네, 그림자를 옵셋 오른쪽으로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 있으니까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효과 누른 다음에 그림자 바깥쪽 9개 중에 옵셋 오른쪽은 오른쪽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네,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옵셋 오른쪽 이름값 떠요. 마우스 올리면 클릭.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타이핑 치세요. 인기빔 프로젝트 판매 정보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한 내용물에 테두리, 도형 테두리를 선택하고 글꼴, 네, 조건 홈 탭에 글꼴에서 글꼴의 서체는 굴림을 하라. 네, 이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에 24포인트로 하라. 네, 굵기, 크기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 색깔로 하라. 네, 가음 밑줄 빨강, 이 글꼴 색깔 펼침 버튼, 테마색의 두 번째 거 검정 심표 텍스트 1 클릭. 그 다음에 굵게 하라. 네, 글꼴 바로 밑에 있는 가 진하게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채용이 노랑으로 하라. 깡통 펼침 버튼 누른 다음에 표준색의 네 번째 노랑. 조건은 다 충족을 시켰는데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보면 네, 수평 정렬, 세로 정렬이 틀려요. 자, 테두리 선택한 상태에서 수평 정렬 위쪽 단의 홈 탭에 맞춤에 요 수직 정렬 가운데, 수평 정렬 가운데 두 개 눌러주세요. 두 개를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와 같게 만드시면 되겠고, 다음 결제란에 대한 조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요대로 나와요.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붙이는 기능을 이용을 하여 붙이게 하고 원본은 삭제하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SL이니까 아무데나 해도 된다. 자, 추천은 다른 시트로 갈게요. 이 작업 시트로 가서 C2에서부터 C300 여기 단에 C2부터 F300에 결제를 만들게요. C2셀 결제, 네,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담당 책임 팀장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해당 테두리 설정하기 위해서 범위 영역 C2부터 F300 테두리는 홈 탭의 글꼴 테두리 펼침 버튼의 모든 테두리, 그리고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출게요. 맞춤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요거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모양이 결제가 지금 이제 요 두 셀이 병합되어 있어요. 네, 요 두 개를 블럭 지정 맞춤에서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Z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왼쪽 두 칸의 위에 있는 가나 대각선 화살표, 가나 대각선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세로 쓰기를 선택합니다. 세로 쓰기. Z자가 밑으로 내려왔죠. 자, 그 다음에 너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아닌데 추천입니다. 해당 결제가 입력된 열너비는 4, 그리고 DEF는 7.5, 행높이는 네, 첫 번째 표머리끈은 17.5, 그 다음에 사인 또는 결제 도장 찍는 부분은 40 이렇게 해줄게요. C열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4 입력하고 확인 또는 엔터키. DEF 3개 열 블록 지정 마우스 오렌지 버튼 열너비 7.5 이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행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렌지 버튼 행높이 40 요렇게 추천입니다. 추천. 네, 4 7.5 이 숫자 값을 하면 좀 빨라요. 작업 속도가 17.5에 40 이게 무난하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네, C2부터 F300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은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요 가위 밑에 있는 요 복사가 있어요. 누르면 복사가 있고 그림으로 복사, 여기서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복사를 선택
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 복사 대화상자 실행되고 기본값 그대로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확인. 복사됐어요. 눈에는 안 보여요. 메모리에 복사됐어요. 제 1작업 시트로 와서 H1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두 붙여넣기. 자, 맞춰요. 위치를 J 여기 끝 라인 맞추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니까 네, H가 여기까지니까 여기 라인까지니까 네, 요거를 요렇게 넓혀요. 클릭 요렇게 네, H 열 GH 경계선까지 이렇게 하고요. 요 굵게 됐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네, 화면사에서만 그렇고 인쇄하면 여기 굵게 표시 안 돼요.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 시트에서 열너비 조절했던 열범위 C열부터 F열까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싹 지우고 행높이 조절했던 행범위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우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조건도 끝났고 다음 다섯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끝났고 네 번째 조건은 채우기색 주황으로 하라. 출력 형태를 보면 네, 해당 표 머리끌 영역과 G14I14 여기 제품 코드하고 밝기 그 다음에 위에 표 머리끌 영역이 주황으로 되어 있어요. 네. 자, 표 머리끌 영역 블록 정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요. 제품 코드와 밝기 두 개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이 돼요. 자, 채우기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침 버튼에 표준색이 세 번째 거 주황 눌러주면 요렇게 됩니다. 네, 됐죠? 요 너비가 좀 좁네요. 네, 너비가 네,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구 조건은 유효성 검사 이용하라. H14셀 H14셀을 제가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요 꼭 유효성 검사 조건으로 설정하게끔 요구하니까 H14셀 선택하고 위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대화상자 실행되어지고요. 꼭 저희 ITQ 시험에서는 설정의 제한 대상을 목록만 요구를 해요. 목록으로 바꾸고요.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문제에서 참조하는 형태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B5에서부터 B12 영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우스로 B5에서부터 B12 영역을 블록 지정하세요. B5에서부터 B12 영역을 이렇게 블록 지정하세요. 입력됐고 확인 누르면 시각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여기에 펼침 버튼이 이렇게 추가됐어요. 이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이 뜨는데 목록 중에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VS4-101 다섯 번째 요구 조건 끝났고요. 네, 다음 여섯 번째로 요구 조건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세서식 G5에서부터 G12 영역에 세서식 이용할 숫자 뒤에 킬로그램 붙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G5부터 G12까지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세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와이 메뉴에 세서식을 선택을 해서 세서식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지면 세서식 대화상자의 네, 사용자 지정 부분에서요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 탭의 사용자 지정에서 2.5kg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네, 그러면 형식 여기다가 0.0 상따옴표 킬로그램 상따옴 비닫기 요렇게 0.0 0이 숫자 한 자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0.0 그러면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하고 상따옴비 묶음 킬로그램 요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확인 하게 되면 요렇게 네, 수정이 됐고요. 마지막 점수 주는 문제 D5부터 D12 영역의 이름 정의하라. 해상도로 D5에서부터 D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이름 상자에다가 이 이름을 수정하시면 돼요. D5를 요 해상도로 수정하세요. 수정하 반드시 엔터키 눌러야 돼요. 해상도 입력하고 엔터키. 자, 조건 7개까지 끝났어요. 다음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문제. 네,
함수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 문제는 6문항 나옵니다. 6문제 문항당 몇 점? 20점. 함수 문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20점 아니면 0점 둘 중에 하나이니까 네. 요 조건 잘 충족시켜서 점수 따시기 바라겠고요. 자, 주로 출제되는 함수만 나와요. 함수 문제 6문제. 제시되어지는 함수의 개수는 8개. 즉, 2문제만 2개 함수 복합적으로 쓰고 나머지는 1개 함수로만 풀 수 있는 문제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밝기 순위에 대해서 여기가 1번 함수 문제, 여기가 2번, 여기가 3, 4, 5, 6 요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1번과 2번은 세로를 길쭉입니다. 첫 번째 셀에서 작성한 함수식을 요 자동차 맨들 이용해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채우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주로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순위 구하는 랭크점 EQ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판정 문제, if 판정 문제 자주 나오고요. 네. if mid나 if right나 if left나 또는 choose 조합하는 문제 용도 자주 나오고. 자, 이 케이스는 지금 현재 1번이 랭크점 EQ 함수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 함수니까 함수 마법사 풀이로 간단하게 풀게요. fx 누를게요. 직접적으로 equal rank.eq라고 적으셔서 함수지를 작성해도 됩니다.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은 네, 오타를 줄이는 측면에서 함수 마법사 추천드리겠고요. 함수 검색 입력란에다가 문제에서 함수식 주어지니까 네, rank.eq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함수 선택 찾아지고요. rank.eq 확인. 함수 인수 3개 입력하라.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값. 문제에서 네, 밝기 루시안의 내림산 순위 구하라. 밝기 루시안 값 여기 있죠? 네. 같은 행에 있는 밝기 루시안 값 선택하면 H5 이렇게 입력되어집니다. 그 다음 레퍼런스 영역은 밝기 루시안의 이 범위 영역 8개 데이터 값 8개 데이터 값 H5에서부터 H12인데 요 H5에서부터 H12 영역은 요 함수식을 작성한 걸 밑으로 채울 때 이 참조 영역이 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rank.eq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요 레퍼런스 영역 자체를 절대 참조로 바꾸는지를 묻거든요. 요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름키 눌러가지고요. F4번 기름키를 누르게 되면 요 열과 앞에 달러가 $H, $5, 콜론, $H, $12로 바뀌어요. 그래서 달러 기호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절대 참조.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 오더 방식은 문제에서 내림차순, 오림차순이 있는데 내림차순은 큰값이 1등이에요. 문제에서 내림차순 순위 구하라. 내림차순은 0 또는 생략은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은 오림차순, 0이 아닌 값은 1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내림차순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rank.eq 함수식은 끝났는데 문제 조건에서 뒤에다가 추가 문자열을 윗자를 붙여라 라는 요구 조건이 있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수식 입력줄 제일 끝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여기 AND 연결 연산자 AND에 상따옴표 위 상따옴표 닫기 요렇게 하시면 수식 결과가 1위 이렇게 네, 뒤에 윗자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면 네 1위라고 됐죠. 요 점 있죠. 자동차 맨들 요 점을요 요 밑에까지 끌어요. 요 밑에까지 수동으로 쫙 끌어서 놓으면 자 행단위별로 자동적으로 순위가 구해졌는데 채워져 있는 서식에 중간이 굵게 표시되어지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요 채우기 옵션 버튼을 눌러가지고 서식은 채우지 마라.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할게요. 요 절차를 안 했다고 해서 감점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추천입니다. 서식 없이 채우기 요렇게 하시면 1번 풀이 끝났고요. rank.eq 함수 사용 문제. 다음 두 번째 배송 방법 묻고 있는데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해외 배송, 2면 직배송, 그 외에는 기타로 구하라. if하고 mid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2의 5셀 선택하고요. 네, 두 개 함수 복합으로 물어지는데 fx 누른 다음에 if 판정은 반드시 if부터. 그래서 함수 검색에다가 if 입력하고 엔터키. if 찾아지면 확인. if 함수 인수는 세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조건식, 두 번째가 참일대 실행문, 세 번째가 거짓대 실행문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함수 부분을 접하시면 어려워하시는 게 이 함수를 만들 때 개발자가 이 함수는 이렇게 사용해야 돼 라고 문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 문법에 맞게끔 사용해야지 풀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접하시면 함수를 어려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묻는 문제의 그 함수 요구 조건이 많아야 10여 개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회차를 여러분들이 반복 숙달해서 완벽하게 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3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으세요. 6문제 중에. 그 정도로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조건식은요. 네, 문제에서 네,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뽑아라. 세 번째 글자를 뽑을 때 미드 함수 사용해야 돼요. MID 이렇게 MID 갈로 열기, MID 갈로 열기. MID 함수가 익숙치 않으시면 요 MID 갈로 열기까지 하면 요 수식 입력줄에 MID 갈로 꼬림이 빨갛게 바뀌면 요 MID를 클릭을 하게 되면 MID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바뀌어요.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미드 함수는 함수인수가 3개야. 텍스트 추출할 시작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서부터 몇 글자 뽑을까. 대상은 제품 코드잖아요.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 셀. 그 다음에 스타트 NUM은 세 번째 글자 한 글자, 3 부터 몇 글자 한 글자, 요렇게 하시면 예시에서 보면 vs4-101 문자열에서 세 번째 한 글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요거잖아요. 여기 네, 한 글자 세 번째 한 글자 뽑으면 4라고 이렇게 됩니다. 네, vs4 요 세 번째 글자 한 글자 뽑아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미드를 다시 클릭합니다. 미드를 if를 다시 클릭합니다. if를 클릭해가지고 if 함수에서 로직 컨버터 테스트에서는 미드를 이용해가지고 같은 행에 있는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 한 글자 뽑은 거예요. 뽑아진 값이 문제에서요. 뽑아라 뽑았어요.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 뽑았어요. 그게 1이야? 네, 비교 연산자 이퀄 하시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1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상따옴표 묶음으로 1 이렇게 비교하셔야 돼요. MID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뽑아진 결과값이 아까 4였잖아요. 4였지만 상따옴표 묶음으로 아까 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1이면 뭐라고 판정하라고요? 해외 배송. 요 참일대 실행문은 상따옴표 반드시 묶어야 돼요. 문자에 입력할 때는 상따옴표 묶음 해외 배송.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둘 중에 하나만 판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판정의 경우일 수는 1이면 해외 배송, 2면 직배송, 그 외에는 기타 셋 중에 하나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if 함수는 판정의 경우의 수 3개 중에서 -1항만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if 함수를 2번 사용하셔야 돼요. 자,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다시 if를 사용해야 되는데 위에 수식 입력줄에 있는 이 이꼴 뒷부분에 있는 if 있죠. 이걸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하세요.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함수인수 대화상자에 false일 때의 실행문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여기 추가되어지는데 이 추가되어진 if를 클릭하세요. 추가된 if를 클릭해서 두 번째 함수인수 대화상자로 바뀌면 이 비교 대상이 이번에는 1이 아니고 2냐 2면 문제에서 뭐라고 판정요? 직배송. 해외 배송이 아니라 직배송. 이것도 아니야. 1도 아니고 2도 아니야. 그 외에는 기타. 그러니까 그 외 이 조건도 만족하지 않을 때는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if 함수를 2번 사용을 해서 네, 풀이한 문제 이용이 되겠고요. 네. 제품 코드의 세 번째 글자 한 글자 뽑았을 때 그게 1이면 해외 배송. 그렇지 않아. 그러면 2냐? 2면 직배송. 그것도 아니면 기타 배송으로 기타로 하라. 이렇게 됐고요. 확인. 자, 해당 자동차 맨들 아랫단 12행까지 채워요. 점을 끌어요. 이렇게 끌어서 놓아요. 네, 요 채우기 옵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시면 횡단일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 2번이 약간 어렵고요. 네, 3번, 4번, 5번, 6번 좀 쉬워요. 세 번째, 해상도 HDD 제품의 소비자가 네,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정의된 이름의 해상도를 이용하여 구하고 썸if하고 카운트if 사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먼저 13세 선택하고 썸if를 이용을 해서 해상도 HDD 제품의 소비자가의 합계를 구할게요. fx 누른 다음에 썸if sumif 썸if 확인.
레인지 범위 영역은 해상도 HD 제품, 해상도의 종류가 FHD, 4K UHD, HD 이렇게 있는데, 요 해상도가 입력된 범위 영역이 이게 조건 범위예요. 해상도가 입력된 범위 영역을 블록 잡습니다. 네, 요렇게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는 조건 범위 지정할 때 입력 데이터 값을 범위 지정합니다. 뒤에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도 꼭 나올 거예요. 네, 4번 문제인데 D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또 그 범위 선택이 약간 틀려요. 네, 차이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범위 영역이 이런 값이 해상도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당 D5에서부터 D12 영역 블록 지정하니까 해상도로 이름 설정이 됐어요. 그 다음 기준은요, 해상도 HD인 제품,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 HD가 입력된 셀을 그냥 마우스로 꾹 찍어요. HD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러면 참조 방식인데 직접 상따옴 묶고 HD 입력한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해상도 HD 제품의 소비자가의 평균을 구하라. 네, 소비자가 입력 데이터 범위 F, 네, 5에서부터 F12까지,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썸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상도가 HD인 소비자가의 합을 구했어요. 네, 해상도가 HD인 소비자가의 합을 구했는데 구해진 결과값은 59만 1,800이네요. 네. 자, 여기서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르면 해상도가 HD 제품의 소비자가의 합계가 구해졌어요. 근데 평균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운트 if 사용해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한 다음에 나눠요. 나누기는 슬러시입니다. 나누기는 슬러시. 그 다음에 카운트 if 직접 입력할게요. 카운트 if 갈려 열게 하면 조건 범위와 기준인데, 이 조건 범위와 기준이 썸if의 조건 범위와 기준과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갈로를 닫아주면 풀이 끝났어요. 해상도가 HD인 소비자가의 합을 구한 결과값에다 나누기 해상도가 HD인 제품의 개수. 이렇게 하면 해상도가 HD인 소비자가의 평균이 구해졌어요. 29만 5,900이라고 구해졌습니다. 함수 문제에 입력된 결과 숫자 값에 대해서는 해당 그 첫 번째 조건에 있는 숫자 회계 오른쪽 경렬 그 조건 안 해줘도 돼요. 천단위 구분 기호도 표시 안 해줘도 돼요. 함수 문제는. 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모드 제품 중에 최소 무게를 구하라. 네, 부가 기능이 게임 모드인 제품 중에 최소 무게를 구하라.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DMIN 함수, DMIN 함수 사용하라. 단일 함수니까 쉬워요. 이 14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DMIN 엔터키 확인. 함수에서 세 가지 요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요게 긴가민가 하시면 힌트. 네, 힌트. 2작업 또는 3작업에서 1작업 데이터의 복사 범위 지정하는 그 범위가 DMIN의 데이터베이스 범위하고 같아요. 그래서 뒤에 문제를 보시면 네, 2작업에 해당 그 내용 복사 붙여넣기 할 때 B4부터 H12 영역 복사하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못 박으시면 돼요. 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나오면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에서부터 H12. 그 다음 필드는 제일 작은 값을 구하는 대상 필드인데 게임 모드 제품 중에 최소 무게가 제일 작은 거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게라는 필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마찬가지 네, 필드 이름 지정하라. 무게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려요.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 다음 크라이테리어는 게임 모드. 여기 부가 기능이 보니까 게임 모드 HD 수신 이렇게 종류 있어요. 요 부가 기능이 게임 모드. 자, 조건 범위는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꼭 이렇게 나와요. 조건 범위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쉽게 나와요.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면 돼요. 자, 완성되어진 네, 함수식 DMIN 단일 함수식은 이렇습니다. B4에서부터 H12 심표, G4 심표, E4에서부터 E5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부가 기능의 게임 모드인 무게 중에 제일 작은 값은 게임 모드 2.5, 게임 모드 2.7, 게임 모드 4.2 중에 제일 작은 값은 2.5 맞죠? 네.
4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높은 소비가를 구하라. 라지 함수 사용하라. 쉬워요. 네. 5번 문제는 4가지 중에 하나 나오는데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하나 나와요. 점수 주는 문제예요. 라지, 네, 검색하시고 확인. 네. 함수 인수 2개 요구를 해요. 어레이, 두 번째로 높은 소비자가 범위 영역, 소비자가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소비자가 여기 F5에서부터 F12까지,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정했고요. 네, 이 중에서 입력값 중에 몇 번째로 큰 값, 두 번째 큰 값,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완성된 함수는 이렇습니다. 이꼴라야지 F5에서부터 F12, 심표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 큰 값,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네. 확인 누르게 되면 네, 두 번째 큰 값은 747,992야 됐고, 마지막 6번째 함수 문제는 브이로그 함수 문제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꼭 브이로그를 묻습니다. 네. H14에서 선택한 제품 코드에 대해 밝기 안시 루멘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J14에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네, 브이로그입니다. VLOKUP 엔터 확인. 함수 인수가 4개예요. 4개. 줘야 할 값은 고정이에요. H14셀에 입력되어진 이렇게 돼 있으니까 H14셀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와 어레이는 기준값을 제가 알려드리면 요대로 이해하시면 혼동되지 않습니다. VS4-101 입력되어 있는데 요게 입력된 입력된 셀이 여기네요. B5셀이에요. B5셀부터 시작해서 끝셀은 H12 이렇게 못 박아버리세요. 끝셀은 H12, 시작셀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입력값이 있는 셀부터 시작해서 범위 지정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꼭 B5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C5셀일 수도 있어요. 그럼 C5셀부터 H12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참조하는 범위 영역 내에 뽑아올 대상은 뭐냐면 밝기입니다. 안시 루멘. 그게 요 선택한 범위 영역, 이 범위 영역 내에 몇 번째 열의 안시 루멘이 있냐고요. 밝기가 첫 번째가 제품 코드, 두 번째가 제품명, 세 번째가 해상도, 네 번째 부가 기능, 다섯 번째 소비자가, 여섯 번째 무게, 일곱 번째에 밝기 안시 루멘이 있어요. 일곱 번째 열. 그래서 여기는 7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7. 그 다음에 조회 방식인데, 조회 방식은 제품 코드니까 정확하게 일치로 해서 false, FALSE. 정확하게 일치하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려면 true인데 ITQ 엑셀 시험에서는 false밖에 안 나와요. false만 나와요. 자,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요렇게 구했고요. 적용하겠습니다. 확인. 풀이 완료했고요. 자, 6문제 20점 배점을 해서 120점 차지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 요건 있는데, 지난 2월달 문제 풀 때 제가 요거를 네, 건너뛰고 밑에 있어가지고 안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요 7번 문제도 20점 차지합니다. 네. 회차별로 물어지는 문제 유형은 고정이에요. 네. 자, 주의사항은 조건부 서식 행전체 조건 만족하는 경우에 이 서식 적용에 블록 범위 선택하는 영역인데 B5부터입니다. 이 표머리권을 빼요. 5행 B5부터 J의 12까지, B5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하세요. B5에서부터 J12까지 영역을 블록 정합니다. 그 다음에 홈 탭에 조건부 서식은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펼치 버튼 누르고요. 꼭 수식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새 규칙 선택. 새 서식 규칙 대화상자에 규칙 유형 선택에서 마지막에 있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대한 설계결정 선택하고, 그 다음 수식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수식은 이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게 되면 무게가 1.0 이하라고 하는 비교연산자는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이게 이상. 이하는 작거나 같다. 네. 그 다음에 초가 크다. 미만 같으냐 같지 않으냐. 6개 비교연산자. 이하는 요거죠. 자, 선택한 범위 영역 내의 첫 번째 행 B5부터 선택했으니까 B5행에 입력되어진 값 중에 무게가 입력되어진 셀 선택하세요. 선택하게 되면 요렇게 $G, $5라고 절대 참조로 입력이 되어지는데, 요렇게 두게 되면 요 셀만 따져요. 밑에 있는 다른 행들은 체킹이 안 돼요. 그래서 요 5 앞에 있는 $, 얘를 지워야 돼요.
수동으로 지워도 되고, O 앞에 마우스 포인트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워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G5가 돼야 됩니다. $G5로 바꿔야 되고요. 요 값이 1.0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1.0 요렇게 수식 완성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1.0. 자, 됐고요.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서식 버튼 누른 다음에 간단합니다. 글꼴 파랑에 굵게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굵게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색깔 자동 펼치 버튼 누른 다음에 표준색 끝에서 세 번째가 파랑이에요. 표준색 끝에 세 번째 파랑. 확인 하면 무게가 1.0 이하 1.0 포함해서 작은 거, 네, 이렇게 4개의 제품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굵게 파랑 적용되어졌고요. 자, 표서식 부분에서 제가 마무리를 안 했는데, 요 뒤에 있는 이제 셀 테두리 있죠. 셀 테두리가 출력 형태에서는 여기서는 안 보이거든요. 네, 결제량 같은 경우 하얗죠. 요거는 보기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눈금선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보기 탭에 표시 형식의 눈금선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하얗게 됩니다. 자, 함수 문제 6문제 그리고 네, 조건부 서식까지 해서 제 1작업이 마무리되어졌고요. 함수 문제는 한 문제당 20점 차지하고요. 조건부 서식 7번 또 20점 차지합니다. 그래서 함수와 조건부 서식이 140점 차지하고요. 표서식이 100점 차지합니다. 그래서 1작업은 240점 몇 점. 500점 만점 중에 240점. 네, 반틈 정도가 1작업 포션이 제일 큽니다. 자, 다음 2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작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2작업에서는 자, 목표가 찾기와 필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목표가 찾기와 필터 문제 조건에서 1작업 시트, 자 보세요. B4부터 H12 영역 복사하라 그랬죠. 아까 제가 D로 시작하는 D민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요 범위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긴가민가하면 요거를 힌트 삼아서 네, 하시면 돼요. 1작업의 B4에서부터 H의 12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작업 시트로 가서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라. 네.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너비가 좁아서 내용이 잘 보이지 않는 열 있죠. C열, CD 경계선 더블클릭. 너비를 자동 너비 조절합니다. E열, EF 경계선 더블클릭. F열, FG 경계선 더블클릭. 나머지는 잘 보이니까 그대로 주시면 되겠고. 네. 자, 목표와 찾기에서는 조건이 2개예요. 네. 순차적으로 조건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셀 병합하고 내용물을 이렇게 입력하라. B11부터 G11까지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맞춤의 병합 가운데 맞춤을 클릭. 내용물 입력할게요. 네, 문제지 보고 해상도 FHD 제품의 무게 평균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H11셀 선택하고요. 해상도 FHD 제품의 무게 평균을 구하라. 단 조건의 입력 데이터 이용하고 디에버리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H11셀 선택하고 FX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 실행되면 디에버리지 엔터키 검색되면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 한 표 전체 있죠. B2에서부터 H10까지 B2에서부터 H10까지 네, 복사 붙여넣기 한 범위 영역. 그 다음 필드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 문제에서 해상도 FHD 제품의 무게에 대한 평균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필드 지정하는 방법. 무게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라. 그래서 네, G2 이렇게 네, 입력되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 기준은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해상도가 FHD 제품, 해상도 FHD 여기에 바로 네, 해상도 밑에 FHD가 있으니까 이렇게 블록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네, 디에버리지 함수식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디에버리지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2에서부터 H10, 그 다음에 필드는 G2, 그리고 네, 크라이테리어는 D2에서부터 D3 확인. 1.625라고 구해졌어요. 자, 그리고 테두리 설정하고 가운데 맞춤하라. 꼭 요구됩니다. 범위 영역은 B11에서부터 H11까지 B11에서부터 H11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의 종류는 요구 조건 없으니까 그냥
모든 테두리 선택할게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은 요 셀병과 가운데 맞춤 얘는 돼있고 요 H11셀만 선택해서 홈 탭에 맞춤에 가운데 맞춤, 수평 가운데 맞춤 요거 눌러줄게요. 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목표 찾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상도 FHD 제품의 무게 평균이 현재 1.625인데 1.6이 되려고 한다. 1.6이 되려면 뷰소닉 PJ의 제품의 무게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 찾기로 가라. 자, 목표 찾기는 결과값이 정해졌을 때 그 결과값이 구해지기 위해서 입력값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분석하는 분석 툴인데 H11셀을 선택을 하고 데이터 탭에 여기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을 클릭하면 하위의 3개의 목록 중에 목표 찾기를 클릭하면 목표 찾기 실행되어졌고요. 자, 수식셀은 현재 선택셀 자동 입력되어 있고요. 찾는 값은 문제에서 주어져요. 1.6이 되려면 여기다 1.6 입력합니다. 1.6 이렇게 1.6 입력하고 값을 바꿀 셀 문제 주어져 있어요. 뷰소닉 PJ의 무게, 뷰소닉 PJ의 무게, 뷰소닉 PJ 제품의 무게가 입력된 셀 선택 요렇게. 자, 완성된 목표와 찾기 대화 상자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수식셀은 H11셀, 찾는 값은 1.6, 값을 바꿀 셀은 G3셀. 확인 클릭하게 되면 요 평균이 무게가 줄어드니까 2.5보다 작은 값으로 바뀔 거예요. 확인 2.4로 바뀐다. 그죠? 최종 확인 눌러가지고 수정된 상태로 두셔야 돼요. 수정된 상태로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목표 찾기 문제 끝났고요. 다음 고급 필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장어 문제의 유형은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조합이 목표값 찾기 또는 표서식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둘 중에. 네, 목표 찾기는 반드시 나와요. 목표 찾기는. 자, 제품 코드가 L로 시작하거나 두 개의 조건입니다. 네, 여기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소비자가가 30만 이하. 그리고 필드 제한이 있네요. 네, 필드 제한이 있고 데이터 추출하라. 조건 범위 B14부터 입력하라. 조건 범위부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필드 이름입니다. 제품 코드와 소비자가 1. 제품 코드 요거 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소비자가 요 두 개 선택하고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시작 셀은 B14셀. B14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세요. 됐고 제품 코드에 대한 기준은 여기다가 바로 입력하는데 제품 코드는 L로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L로 시작은 L하고 별표, L로 끝나는 별표하고 L을 포함은 별표하고 별표를 별표를 좌우에다가 네, 요거는 L로 시작일 때 설정하는 조건이고요. 요 두 번째 별표 L은 L로 끝나는 그 다음 경우의 수로 L을 포함은 네, L 좌우의 별표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요 L로 시작을 묻고 있으니까 L하고 별표, L 별표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고리를 따져야 돼요. 두 조건에. 요걸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또는 조건이에요. 또는 조건은 두 번째에 30 이하라는 조건을 이 같은 행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이고 네, 다른 행에다가 한 칸 밑에다가 입력해야 이게 또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하셔야 돼요. 이 경우는 이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두 조건은 모두 만족이 아니거든요. 하나만 만족해도 만족이야. 그럼 소비자가에 대한 조건 30만 이하 작거나 같다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품 코드가 L로 시작하거나 소비자가가 30만 이하. 자, 그 다음에 필드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있어요. 네, 위에 7개 필드인데 이 중에서 제품명하고 그 다음 해상도 요 두 개하고 소비자가와 밝기 떨어져 있으니까 요 두 개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르고 소비자가 밝기 요렇게 네, 군데군데 선택을 같이 했고 복사합니다. 복사.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B18셀에다가 붙여넣기 하라. 네, B18셀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를 적용할 준비는 끝났고요.
자, 이제 고급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행이 이게 추가되어진 행이니까 데이터 행은 데이터 범위는 B2에서부터 H10 범위예요. 그래서 B2에서부터 H10 범위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요. B2부터 H10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고급 클릭. 결과는 꼭 다른 장소의 복사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입력 날에다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여기 조건 범위 B14에서부터 C16 B14에서부터 C의 16 영역을 블록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입력 날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B18에서부터 E18 B18에서부터 E18 영역 블록 잡습니다. 확인 누르면 됐어요. 자, 너비가 좁으면 열과 열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도 DE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네,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은 4개 제품으로 제품 코드가 L로 시작하거나 소비자가가 30만 이하, 소비자가가 30만 이상인 경우는 이건 L로 시작하는 경우고 소비자가가 30만 이하 네, 4개 뽑아지면 제대로 된 거예요. 자, 2번 풀이 끝났고요. 2번 목표 찾기어 고급 필터 80점 배점입니다. 80점 배점 문제였고요.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작업 정렬 부분한 문제 쉬워요. 자, 문제 조건에서 1작업 시대에 B4에서 H12를 3작업 시대 B에 모두 붙여넣기 하고 다음 조건 수행하라. 1작업 시대에서 2작업에서 저희가 범위 지정했던 영역과 같아요. 그냥 복사하시고요. B4에서부터 H12 3작업 시대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합니다. 네, 열너비 좁은 열 C열 CD 경계선 더블클릭 그리고 F 경계선 더블클릭 F열 FG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내용 보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부분합을 구하는데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라. 출력 형태를 보고 정렬의 기준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른 행에는 없는 값이 입력된 열 해상도네요. 해상도 HF4K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수기영한 얘는 희역기억순이네요. 내림차순인데 자, 해상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해상도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필터에서 정렬 기준으로 2개 있어요. 이게 오름차순, 얘가 내림차순이에요. 네, 오름차순은 숫자, 기호, 영어, 그리고 한글, 공백 이 순서가 오름차순 순서거든요. 근데 H, F 그 다음 숫자 있기 때문에 이 순서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억순이고 희역기억순으로 파악되어집니다. 희역기억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HD 이렇게 맞죠? 네, 요거 잘못 눌렀어요. 안 맞네? 그러면 다시 요거 누르면 돼요. 맞추시면 돼요. 자, 내림차순 정렬을 했고 자, 그 다음에 1번 조건 정렬했어요. 제품명의 개수와 소비자가의 평균 구하라. 네, 부분합 2번 구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부분합,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부분합. 요 순서 따집니다. 요 순차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현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저기 윤곽선 그룹에 여기 부분합 있어요. 이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부분합을 클릭하면 이렇게 부분합 대화상자가 뚝딱 실행돼요. 자, 그룹할 항목은 정렬 기준으로 맞춰요. 예, 정렬 기준. 저희가 정렬을 뭘로 기준으로 했냐면 해상도. 그래서 이 해상도를 수정하셔야 돼요. 제품 코드를 해상도로 수정합니다. 그룹할 항목은 해상도. 그 다음 사용할 함수는 제품명의 개수, 요거부터 구할게요. 자, 그러면은 함수의 종류는 개수로 수정합니다. 개수. 그 다음에 대상은요, 제품명. 자, 밝기 체크되어 있는 거 해제하고요. 제품명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합 설정 결과는 그룹할 항목은 해상도, 사용할 함수는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은 제품명.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세요. 해상도별 제품의 개수 확인 누릅니다. 확인 클릭. 자, 다시 한 번 더 부분합 누르세요. 부분합 꼭 이중 부분합 못 씁니다. 네, 다시 부분합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 대화상자 설정은 앞서서 설정해서 상태로 뜨니까 그룹할 항목 해상도 그대로 두고 사용 함수를 바꿔야겠다. 그죠? 소비자가의 평균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평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대상도 소비자가입니다. 제품명 체크 해제하고요. 소비자가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면 꼭 해당 이중 부분합으로 부분합이 두 줄 다 추가되게끔 요구가 되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부분합은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얘를 해제 해야지만 두 번 앞에 추가됐던 첫 번째 부분화 유지되고 그 위에 두 번째 부분화에 추가되어집니다. 네, 두 번째 부분화 구할 때는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체크 해제하라. 됐습니다. 확인 됐고요. 네, 요 너비값 DE 경계선 더블클릭 이렇게 하셔가지고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에서 보면은 두 번째 조건에 반드시 윤곽 지워라. 이게 윤곽이거든요. 여기 윤곽 지워라 쉬워요. 데이터 탭에 요 윤곽선 그룹의 그룹 해제. 네, 윤곽선 그룹의 그룹 해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서 윤곽 지우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윤곽 지우기를 클릭하면 다시 네, 윤곽 지우기를 클릭해가지고 없앴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네, 3번 3작업 정렬 부분화 문제 풀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3작업 문제 유형은 정렬 부분화 문제 유형과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이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좀 월 단위별로 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이에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편이다. 그러면 3월달 문제가 정렬 부분화 나왔으면 4월달 문제는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올 확률은 조금 더 높은데 반드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두 가지 유형 다 익혀놓으세요. 네, 반드시는 아니기 때문에. 자,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 4작업은 그래프 작업 문제인데 100점 차지합니다. 네, 차트 종류는 묶은세로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출력 형태를 보고요. 출력 형태 하단에 있는 가로 항목과 요 범례를 참조해서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됩니다. 1작업 시트의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1작업 시트로 가서요. 1작업 시트에 네, 자, 입력 데이터 출력 형태를 보고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냅니다. 뷰소닉 PJ 어디 있어요? 제품명이 있네요. 네, 제품명. 자, 차트 데이터를 오류 없이 선택하는 세 가지 규칙. 표의 머릿거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차트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표 머릿거를 같이 포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연속 범위는 한 꾸러미로 묶어라. 네. 그 다음에 열 단위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열 단위 말고 행 단위를 선택하라. 세로 열 말고 가로 행 단위를 선택하라. 자, 그러면 이제 뷰선이 요건데 요거는 이제 자, 우선은 제품이 8개 데이터 중에 꼭 2개가 빠져요. 2개 마이너스 2대요. 빠지는 걸 찾습니다. 뷰소닉 PJ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시네빔 바로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샤오미 프로 바로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아 바로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앱션 EJ 요게 빠졌다 그죠? 네, 레벨 타이프 빠지고 시네빔 PH 빠지고 앱션 EH 그 다음에 네, BenQ-W 이렇게 됐네요. 자, 표머리걸 포함시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데이터 선택은 네, 요렇게 선택을 하고요. 요렇게 연속 범위 한 꾸러미로 묶어라. 그 다음에 행단위 열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단위로 가라. 행단위는 네, 요 범례 소비자가 무게 같은 범위 영역대 요렇게 연속 범위 한 꾸러미 네, 표머리걸 선택하고 연속 범위 한 꾸러미 이렇게 됐고 요 2개 빠지고 나머지 2개 꾸러미가 4개짜리 밖에 안 나왔어요. 쉽게 나온 거예요. 자, 요 범위를 순차적으로 1, 2, 3, 4 떨어진 사이 가치 선택은 첫 번째 범위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네, 컨트롤 키를 왼손으로 누른 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소비자가 무게 그리고 2개 건너뛰고 제품 2개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 F11번 기능키를 눌러가지고 쉽게 저희가 차트 시트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선택됐으면 F11번 기능키를 눌러요. F11번 기능키를 딱 누르면 1작업 시트 앞에 차트 1이라고 하는 차트 시트가 삽입되어져요. 이 차트 시트를 문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이 순서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끝으로 3작업 뒤로 옮기고 이름을 차트 1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제4작업으로 이름을 수정합니다. 제4작업으로 해당 차트 시트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수정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 어디까지 충족됐냐면 위쪽 단에 10개의 조건 중에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 됐고,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 내용 이용이 됐고,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 시트로 이름 바꿔라.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1, 2, 3까지 끝났어요. 조건 충족이 됐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과 스타일 1로 하라.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선택하시고 위쪽 단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레이아웃 3은 요 차트 레이아웃의 빠른 레이아웃 종류 중에서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1은 이 첫 번째 거, 이 차트 스타일 1, 요게 스타일 1이에요. 네, 요렇게 선택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영역 서식으로 차트 영역, 차트 선택하시고요. 조금 키울까요? 차트를 선택하시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종류는 굴림의 11로 하라. 굴림으로 수정하시고 엔터키, 크기값 11로 수정하고 엔터키. 다음 채우기 효과는 질감 파란 박엽지로 하라. 이 차트 영역을 더블클릭하세요. 차트 영역을 더블클릭하면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이 떠요. 이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에 깡통 채우기 펼쳐서 단색 아니고 질감 파랑 박엽지니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채우기 종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목록 중에서 파랑 박엽지 네 번째 줄 두 번째 거, 여기 파랑 박엽지 선택하시면 됐고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네, 질감의 종류는 파랑 박엽지. 다음 그림은 채우기, 요게 그림이에요. 그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그림 영역은 채우기, 단색 채우기, 단색 채우기, 그림 영역 단색 채우기, 색깔은 흰색 심표 배경 1은 요 색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테마색 첫 번째 거가 흰색 심표 배경 1입니다. 하나의 이름이에요. 흰색 심표 배경 1 됐고, 5번 끝났고 6번 제목 서식 불변의 요구 조건입니다. 제목 내용부터 수정하세요. 제목 내용, 요 차트 제목 내용을요 4K UHD 및 FHD 빔 프로젝터 비교라고 내용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차트 제목의 제목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여섯 번째 요구 조건 글꼴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에서 굴림 돼 있고요. 굵게 요 눌러주세요. 굵게. 그 다음에 20포인트 수정하세요. 13.1을 20으로 됐고,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 1은 차트 제목 서식에 깡통에 요 단색 채우기, 네, 색 좀 전에 적용했던 네, 흰색 심표 배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하세요. 네, 테두리는 여기 테두리 섹션 펼쳐요. 요건 접고 테두리 펼치고 실선 선택하시면 돼요. 테두리 실선 선택하시면 되고, 추천입니다. 색은 검정을 추천드릴게요. 검정을 두 번째 거, 테마색 두 번째 거 추천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여섯 번째 조건도 끝났고, 다음 일곱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건 서식 설정하는데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무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전형으로 변경하고 보조 지정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열의 종류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다, 그죠? 막대, 네, 파랑 막대, 마우스 오렌지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해서 무게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 전형으로 바꿔라. 네, 무게 펼침 버튼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거, 네, 꺾어 전형의 네 번째 거 표시기능 꺾어 전형, 그 다음에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 요렇게 무게 표시기능 꺾어 전형 보조축 체크박스 체크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계열 출력 형태 참조하여 표식, 네, 세모 크기 15로 하라. 꺾어 전형에 있는 요 포인트 점 요걸 표식이에요. 꺾어 전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깡통에서요, 요 깡통, 네, 채우기 선에서 네, 표식을 선택합니다. 표식. 그 다음 표식 옵션을 다시 선택합니다.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을 선택하려고요. 기본 제공에 네, 해당 형식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모양의 종류 세모, 그 다음에 크기값 꼭 10을 요구해요.
기본값을 10으로 수정하세요. 요렇게 여기까지 수정됐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레이블은 여기 하나 있네요. 네, 다른 게 없고, 뉴 소닉 PJ 막대 위에 679,150이 표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뉴 소닉 PJ의 요 막대 있죠. 요 막대를 선택하면 다른 막대도 같이 선택되는데 한 번 더 선택하세요. 한 번 더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의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차트 요소 추가 부분에서 네, 데이터 레이블의 바깥쪽 끝입니다. 바깥쪽 끝에 하면 679,150 삽입됐죠? 네, 됐습니다. 다음, 눈검선은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하라. 요 눈검선, 수평 눈검선 선택한 다음에 주 눈검선 서식에 선을 실선으로 하시고요. 선 실선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색 검정 됐고, 여기 대시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점점점점 네 번째 파선으로 하면 됐고요. 요거 반드시 나와요. 요거 반드시 나옵니다.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축을 세로 단으로 비교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하이펀 10만 100만, 하이펀 10만 100만 수용사항 없어요. 수용사항 없는데 여기 그 세로값 축이 요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선이 안 보이니까 요거 수정을 하기 위해서 세로값 축을 요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세로값 축에 축서식 대화상자에서 깡통 눌러가지고 선 실선으로 하세요. 실선으로 해서 색깔 검정으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네, 요 가로 항목도 마찬가지. 요 선이 안 보이니까 뷰 소닉 PJ 선택하고 네, 선을 실선으로 하세요. 그래서 색깔 검정 됐고, 그 다음에 보조 셀값 축으로 가서요 0.0kg, 1.0kg, 5.0kg 네, 요거도 마찬가지 선택한 다음에 요 보조 셀값 축을 선택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바꾸시고요. 네, 그 다음에 주 단위가 1 단위로 되어 있어요. 1.0 단위로 되어 있어요. 1.0 단위. 네, 그리고 최대값도 5로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요 여기 세로 네, 막대 아이콘 선택한 다음에 단위가 0.5인데 얘를 1.0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1.0으로 수정하면 엔터키 눌렀을 때 최대값도 5로 바뀌어요. 1.0 이렇게 하면 0.0, 1.0 바뀌었죠. 네, 그리고 최대값도 5.0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너비값이 요 너비를 체크해보면 넓어요. 근데 저희는 좁아요. 그래서 해당 이 막대 그래프를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해당 이 간격 너비 있죠. 간격 너비가 219로 돼 있는데 요거를 219로 돼 있는데 80으로 네, 80으로 하시면 무난할 겁니다. 210 아까 217로 돼 있었나요? 그거를 80으로 하시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돼요. 채우기 색깔은 어차피 문제지가 흑백 문제지이기 때문에 따로 색깔 수정을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해서 7번 네, 서식에 대한 부분 마무리가 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8번하고 9번만 남았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은 법내에 대한 조건인데요. 네, 법내에 대한 조건은 법내명을 변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법내명 변경은 아랫단에 보면은 법내가 소비자원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은 소비자원이 한 줄로 되어 있어요. 네. 자, 법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선택을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상자가 뜨면 변경할 법내 계열 이름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직접 입력합니다. 요 옆에 있는 이름값 참조해서 소비자가 갈로 원 갈로 닫기 직접 입력 확인 하면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도형삽입에 대한 조건만 남아있어요. 네, 도형삽입 요렇게 네, 홈 시네마용 이렇게 돼 있는데, 출력 형태 문제 조건 보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고 출력 형태가 같이 내용 입력하라,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쪽 단에 삽입 탭에 삽입 탭,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 설명선의 두 번째 거 꼭 요거만 물어줘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그 다음 출력 형태 참조에서요. 네, 90만 여기 정도 이격 간격, 그 다음에 너비값 이 정도에서 너비 이 정도, 네, 밑으로 높이값 이 정도, 네, 놓아요. 내용 입력합니다. 홈 시네마용이라고 입력했는데, 해당 이 도형이 삽입된 위치가 차트 영역이기 때문에 차트 영역의 글꼴 다섯 번째 서식 조건에서, 영역 서식에서 차트 영역 글꼴은 굴림이 11로 되어 있어요. 이 조건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홈 탭에 글꼴의 서체를 굴림 11 이렇게 수정해주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출력 형태와 같게, 네, 해당 도형의 홈 탭의 글꼴의 도형의 그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흰색, 글자부터 검정 색깔, 글자 검정 색깔, 도형의 채우기는 흰색깔, 그 다음에 수직 수평 가운데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노란색 조절점 가지고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 요렇게, 네,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완성된 결과는 요렇습니다. 완성된 결과는 요렇게 마무리가 되어졌어요. 2022년 3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풀이 마쳤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리겠고, 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